안녕하세요. 딸보보 영소장입니다. 오늘도 그 현장 임장이 아니라 근무하고 있는 이제 사무실에서 영상을 좀 찍게 됐는데요. 일단 모아타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 영상을 좀 찍게 됐어요. 모아타운이 어쨌든 이번 달까지 자치구 공모 방식이 끝났고 이제 주민 제한 방식으로 요건이 강화돼서 진행이 되는데 모아타운 끝난 거 아니냐, 되게 힘든 거 아니냐, 뭐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. 저랑 같은 생각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. 사실 이게 정상적인 거죠. 그 자치구 공모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%의 동의율로 후보지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, 근데 조합 설립을 하려면 어쨌든 동의율이 이제 80%까지 필요한 상태가 됩니다. 자, 그럼 그 나머지 50%에서 갈등이 없을까요? 과연? 제가 봤을 때 갈등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. 지금까지 이제 대상지에 선정된 곳이 거의 100곳 가까이 되죠. 조합 설립까지 뭐 끝까지 추진이 잘 되는 구역들도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땐 그렇지 못할 구역들이 더 많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주민제한 방식 요건이 강화돼 주민제한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구역들, 이제 대상지에 선정이 되는 곳들은 진짜로 이제 끝까지 갈 수 있는 곳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동의율이 60%가 필요하죠. 60%가 필요한데 또 그 60% 중에서도 그 3분의 2는 기존의 노후 불량 건축물 동의서가 필요한 거고, 나머지 3분의 1은 뭐 신축에서 나와도 되는 거고요. 자, 이렇게 세부적인 조건까지도 강하게 걸려있는 주민제한 방식으로 만약에 추진이 되는데 대상지에 선정이 됐다. 60% 동의를 거뒀으니까 조합 설립 인가까지 80%, 20%만 더 거두면 되는 거거든요. 되려 지금부터 주민제한 방식으로 대상지에 선정이 되는 구역들이 진짜로 끝까지 갈 수 있는 재개발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동안 그 모아타운의 조건을 계속 완화를 했었죠. 뭐 노후도도 완화했고, 그 다음에 뭐 동의서 기준도 완화했고 막 그러면서 갔는데,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오세훈 서울시장이 100군데를 지정하겠다라고 그냥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 빠르게 100군데를 채우려고 그렇게 계속 지정을 했던 것 같고요. 지금부터가 진짜다.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주민들이 원하는 곳이면 재개발을 하게 해주겠다. 그게 전제 조건이었거든요. 근데 30% 동의율만 가지고 놓고 봤을 때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인지 아닌지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. 그래도 한 60%는 걷어야 진짜 주민들이 재개발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보이지 않을까요? 이게 제 생각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모아타운 뭐 이제 힘들어졌다. 근데 재개발이 원래 힘듭니다. 편하게 가는 건 없어요. 어디 가나 반대하는 분들은 다 계시는 거고. 근데 어쨌든 간 이제 첫 시작을 동의서를 60%를 받고 시작하는 곳과 30%를 받고 시작하는 데는 분명히 결과가 다를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그 세부 요건 중에 22년도 이후에 매입한 건축물의 동의율이 30% 넘으면 안 된다라는 거 이제 명시가 되어 있어요. 그 말은 뭐냐면, 자, 22년도에 매입한 건축물, 그 건축물을 부시고 다시 지었어요. 그럼 신축이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신축 비율을 30%까지 인정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?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분 쪼개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, 그 보도자료에 보면요, 사도 지분 쪼개기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. 그 사도가 뭐냐면 골목길을 얘기하는 거죠. 골목길 도로에 대한 지분 쪼개기를 유심히 잘 보겠다, 뭐 이러한 내용인 것 같은데, 어쨌든 간 염려하지 마셔야 될 게 신축의 동의서를 인정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너무 과도하게 가면 안 된다. 그 기준을 제가 봤을 때는 30%로 잡은 것 같고요. 30% 안에서는 신축들이 들어와도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잘 아시다시피 사실 신축들이 없으면은 재개발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너무 많으면 당연히 이제 사업성의 문제가 되겠지만, 이제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,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한 20%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신축 비율이 있어줘야 추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저희가 항상 이제 재개발 지역을 저희가 여러 군데를 하고 있다 보니까, 예를 들어서 뭐 전릉 14구역 예전에 역세권 시프트 할 때도, 그다음 용답 1구역도 예전 역세권 시프트 할 때도 뭘 느끼냐면요, 그 마지막에 동의서 한 장, 그 마지막에 한 1, 2% 동의서 걷기가 진짜 힘들거든요. 그게 항상 문제가 됐어요. 근데 30%로 시작하는 구역과 60%로 시작하는 구역은 정말 천지 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선정된 100군데의 모아타운에 뭐 투자하신 분들은 뭐 어쩔 수가 없죠. 그 구역들이 잘 되기를 희망하고요. 모아타운을 진입하시려고 계속 검토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세부 조건을 잘 따져보셔서 그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곳들을
잘 선택하셔서 진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뭐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. 뭐 그저께 기사를 봤는데, 신속통합 같은 경우는 후보들이 신청한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까지 어쨌든 사용 승인이 나야 되는 거죠. 그래야지 그 입주권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건데, 근데 그렇지 못해서 현금 청산 받는 빌라 시행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좀 하고 있다 라는 기사를 봤습니다. 물론 모든 신속통합기획 구역을 전부 다 일괄적으로 그 정책을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, 신속통합기획도 모아타운처럼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뭐 착공신고가 들어가 있을 때 현금 청산이 되지 않게끔 어떤 이러한 정책들을 만들어 두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모아타운의 요건은 강화되는데 신통계획의 요건은 지금보다 완화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 말은 뭐냐면은 결국에 서울은 아직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해라. 어떻게든 하게 해주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도 굉장히 많은 재개발들을 하고 있지만, 지금 현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내가 가용금액이 된다고 하면은 서울에다가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희가 하고 있는 모아타운 구역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죠. 그 자양사동 건대입구 역세권 모아타운에 저희 매물이 있는데, 여기에 세부 조건과 요번에 새로 나온 세부 조건과 비교해 봐도 여기는 지금 안 될 이유가 없어요. 그 기준에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된다. 자양사동 건대입구 역세권 모아타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